49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그냥 내용만 암기하면 됩니다. 50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메뉴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위원회라는 말이 우리 법령에 4개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 협회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택임대차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둘 수 있다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 수 있다, 둔다, 두어야 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기출문제하고 천재 풀어보면 아마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둘 수 있습니다. 둔다, X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건 있는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층간소음, 아파트 층간소음 이런 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만. 50페이지 양가로 2번 심의사항입니다.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4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4가지를 심의 의결하는데 이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요거 동그라미 1번만 따라야 돼요. 근데 기출문제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하면 X인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지 이것까지 다 암기하기는 어렵죠. 시험 지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한 3-4문제 지문이 나옵니다. 200개 지문 중에서. 대체로 그건 답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건. 양가로 5번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X로 출제됐습니다. 제1차관입니다. 장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 하면 X입니다. 1번에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냐면은 국토교통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4급이면 서기관이죠. 상당히 높은 겁니다. 고위공무원단은 1급부터 3급까지를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부교수가 높아요? 조교수가 높아요?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거예요. 나중에 그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조교수인데 여기는 부교수입니다. 부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3번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4번에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5번은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죠.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6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7번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원을 임명위촉합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3번 위원장 1명을 제외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포함. 제외인지 포함인지를 좀 주의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포함, 제외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포함입니다. 포함.
항상 홀수가 돼야 돼요. 총 정수가 짝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가부동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빼고 7명이면 위원장 포함하면 8명이 되겠죠? 그러면은 4대 4대면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1명 포함이다.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하다. 암기 프린터 내드린 거 39번에 6번에 있습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터로 최종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9번 처음 받았으니까 조금 체크해 놓으세요. 너무 깨끗하면 남을 것 같으니까 공부가 안 될 수 있어요. 또 결백증이 있어서 절대로 줄을 못 치겠다 하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하는 건 그냥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51페이지 맨 위에 7명 이상 11명 이내인데 암기 프린트 39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죠? 오늘 프린트 새로 내드렸습니다. 그 29번을 개정된 걸 반영했다고요? 29번이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죠? 그거 말고도 뭐 조금 더 보충했어요. 조금 한두 개 더 추가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라고 하면 X죠?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은 왜냐하면 다른 데 미리 발령나서 가버릴 수도 있고 계속 근무하면 또 위원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를 들면 충청남도 도지사가 사퇴하면 누가 해요? 부지사가 남은 기간만 해요. 남은 기간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만 보궐선거하면 다시 5년 시작되죠. 대통령 빼고는 다 남은 기간만 합니다.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한다. 양가로 5번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가 있습니다. 제척이라는 말은 뭐냐면 배제, 빠져야 되는 사유를 제척 사유라고 합니다.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전부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심의위원회에 의결해서 제척돼야 된다, 배제돼야 된다, 빠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모든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에서도 판사가 자기 아들이 피고인으로 오면 제척 사유입니다. 재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척을 시켜야 되는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3번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용역을 하면 용역비 받잖아요. 용역이라면 쉽게 말하면 컨설팅이죠. 용역비 받고 우리 중개보수 초과되는 부분은 보통 용역비 컨설팅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용역비 이렇게 해주고 받더라고요. 자격증 없는 분들 중개를 하면서 중개보수라고 적을 수는 없잖아요. 용역비 또는 컨설팅 수수료 이렇게 적어줘요. 이런 거 돈 받고 이해관계에 있으면은 제척사유라고요. 이 3번이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그 1번에 보면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전 배우자도 돼요, 안 돼요? 전 배우자가 오면 심의하면 돼요, 안 돼요? 전 배우자는 사랑해요, 안 해요? 모르죠. 할 수도 있고 위장이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사랑하지 않는다면 심의해도 되잖아요. 위장이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 배우자이 어떤 자는 전 배우자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 이렇게 제척이 돼야 되는데 제척을 안 시키면 동그라미 3번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회피. 이 법률 판결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뉴스에 이게 다 나와요. 그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적부심 심사를 맡은 판사가 우병우 전 수석하고 대학 동창이고 고등학교 친구고 영주에도 같이 친구고 고향 친구고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재배당 요구를 했더라고요. 나는 빠지겠다. 그게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회피 안 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회피를 해야 된다. 스스로 빠져야 된다.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은 뭐냐면 동그라미 2번 해당 안건 당사자가 위원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기피 신청이에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 이부진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 나올 거예요. 이부진이 변호사하고 그 이혼 판결을 담당한 판사하고 친분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 무죄가 재판부 기피 신청했는데 인용이 됐어요. 바꿔줬어요. 그게 기피 신청입니다. 만약에 동그라미 4번 재척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6번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시험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하면 X라고요. 지금 충남지사 누가 하냐고 부지사가 대행하잖아요. 보통은 부지사, 부가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거리가 생기면 부통령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부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하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요. 시험에. 그래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밑줄 치시고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7번에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험에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면 X입니다. 제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 과반수입니다. 7명이면 4명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4명 출석했으면 3명 이상 찬성해야 된다고요.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151명 이상 출석이고 151명이 출석했으면 76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겠죠. 모든 일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일반 의결 정족수죠. 그러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데 재건축, 재개발할 때 받는 거는 특별 의결 정족수잖아요. 더 많은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52페이지입니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는데 암기 프린터 39번에 14번 39번에 14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48번에 1번에도 있네요. 48번에 1번 암기 프린터 48번에 1번에도 있죠. 48번에 그 통보, 정책심의회 회의 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잖아요. 비슷비슷하면서 좀 다르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사, 양가로 8번에 간사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둔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응시수수료가 되겠는데 이번에 시험 시행기관 및 응시수수료인데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이때까지 29번 시험 봤는데 모두 원칙적인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됐습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그라미 2번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직접 시행하려면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미리 거쳐야 됩니다. 사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번도 장관이 시행한 적은 없다. 그래서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되는데 여러분들이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그 회원 가입할 때 주민등록지 주소지 입력한 그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나간대요. 그래서 만약 2차만 시험 보신 분은 옛날에 입력한 주소를 지금 수정하면 돼요. 지금 수정 안 하더라도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자격증 교부 전까지 수정하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최소한 시험 보기 전까지는 수정해 놓는 게 좋겠죠. 그 시험 보고 나서 수정해도 되기는 한다 하더라고요. 산업인력공단에. 근데 시험 보기 전에 내 정보 수정을 하면 된다고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소를 서울로 한번 입력해보라고 서울시장 명의로 나오는지 보게. 택배에 2,500원만 주면 서울시장이 보내줘요, 집으로. 왜냐하면 저도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저도 경기도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자격증 가지고 중개업을 하니까 옆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서울수 와가지고
옆에 부동산은 서울서 자격증 땄던데 너는 공부도 못한 모양이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 다 똑같은데요. 전국적으로 하니까 내가 복덕방 사기치는 거 믿을 줄 아냐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서울공화국이 무조건 서울 거는 다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울 거 따고 싶으면 주소만 서울 거 입력하면 되고 실제 서울에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도 상관없다는 게 지금 산업인력공단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그 행정안전부 전산망으로 진짜 그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검증 안 한다고요. 어차피 그냥 시도지사니까 그 주소지, 주소를 2개 입력한대요. 주소지하고 실제 거주지하고 실제 거주 필요 없고 주소지, 주민등록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나간다. 동그라미 3번. 원래 시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실시해야 되는데 협회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 안 됩니다. 시험은.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 안 된다. 지금 현재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다. 53페이지 응시 원서 내야 되고요. 양가로 3번 응시 수수료 내야 되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1번, 8번, 9번에 있다. 52번에 1번, 8번, 9번에 있습니다. 오늘 프린트 새로 내드린 걸로 다 교체하십시오.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옛날 쓰던 거 그대로 하시고 싶으면 29번하고 이거 29번을 바꾸면 돼요. 29번하고 몇 개 더 추가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시도조례고요. 동그라미 2번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는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암기 프린트 52번에 8번 그 다음에 3번은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죠. 52번에 시험을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그런데 53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원서 접수해놓고 시험 보러 안 간다고 미리 말하면 일부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 돌려주는 절차를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과온합한 경우 잘못해서 초과해서 내면 초과해서 낸 부분을 다 돌려준다. 그래서 만약에 2번 내면 1번 낸 건 돌려준다. 그 다음에 2번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시험 보러 못 가면 다 돌려준다고요. 그 다음에 3번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다 돌려줍니다. 원서 접수기간 내에. 원서 접수가 올해 언제 합니까? 8월 13일부터 올해 8월 22일까지 접수를 하죠. 첫날 접수해가지고 마지막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준다고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몇 퍼센트 돌려준다? 100분의 60%만 돌려준다.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시험 보러 못 간다고 말하면 한 푼도 안 돌려주죠. 최소한 열흘 전에는 말해야 돼. 왜냐하면 시험지 인쇄하기 전에 미리 말해야 되거든요. 시험지 인쇄해버리면 벌써 돈 다 들어갔잖아요. 인쇄비. 안 가려면 미리 시험 보러 안 간다고 열흘 전에는 말해야 50%는 돌려받는다고요. 출제 인쇄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인쇄를 해요. 그러면 열흘 전에 그게 확정이 돼야, 인원수가 확정이 돼야 인쇄를 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 정도 되면. 하루 전에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못 간다고 하면 주겠어, 안 주겠어요? 환불. 이미 다 인쇄되어 있잖아요, 시험지는. 그래서 한 푼도 안 돌려준다고요. 그래서 작년에 32만 명이 서류 접수했는데 약 10,000명 정도가 환불받았더라고요. 한 5만 명 정도는 한 푼도 환불 못 받고 시험도 보러 안 갔어요. 여러분들 학원 다니는 분들은 다 갑니다. 안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환불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환불 받으려면 원서 접수를 안 해야지. 그 참 안타까운 게 2차를 설령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실제 그 앉아서 한번 시험을 보는 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실제 거기 앉아서 풀어보는 거.
설령 떨어지더라도 원래는 2차는 아예 1차 합격 안 하면 못 볼 기회도 안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기회를 주는데도 안타까운 건 제가 2차까지 앉아있어 보면 거의 한 30명, 35명 이 정도 들어가는데 교실에 자꾸 인원수가 줄어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왜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지금 교실이 제가 다녔던 중학교 지금 졸업식, 입학식, 졸업식 한데 보니까 저는 그때 4반, 81명씩 4반이었거든요, 시골의 중학교. 81명씩 4반이었는데 지금 4명 입학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4명. 전부 엄마는 전부 베트남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입학식 한다고 연락 왔는데 보니까 중학교. 그러니까 교실이 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교실이 다 한 30명 이 정도 들어가요. 제가 올해도 그 시험장에 가서 직접 의자 몇 개 정도 세봤는데 최고 큰 데가 35개고 28명 들어간 데도 있고 교실마다 다 다르더라고. 학생 수가 다르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본다고. 그런데 한 30명 안팎으로 보면 돼. 그 시험장이. 그 감독관 2명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보시라고. 시험 2차까지 그 30명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결석을 한 몇 명 해요. 한 10명 가까이 결석해가지고 있는데 2차 볼 때 되면 거기서 또 반 나가버리고 없어. 시험 보고. 그럼 시험 보는 사람이 한 10명도 안 남아있어요. 나중에 2차만 볼 때 보면. 그 2차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3명 중에 1명은 합격해요.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통계가. 학원 다니는 분은 당연히 2차까지 남아있죠. 작년에도 제가 아는 분 시험 잘 봤냐 물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래? 사양지심이 있으니까 그냥 잘 봐놓고도 못 봤다 이렇게 하죠. 예의상. 그러니까 언니가 그럼 가자. 못 봤었는데 무슨 뭐하냐. 어차피 1차 떨어지면 무효인데 2차. 그러니까 알았어요. 갈게요. 못 봤다 해놓고 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시험 못 봤다고 해놓고 안 따라가면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따라가서 채점해보니까 75점으로 합격했어요. 1차. 그 2차는 봤으면 합격했을 텐데 못 봐가지고 기회병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봐가지고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1, 2차 같이 보고 이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2차만 지금 보는 분이 올해 2만 3천 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10,000명 이상은 불합격자가 나옵니다. 2차만 봐가지고. 그럼 동차 합격자가 또 10,000명 이상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2차만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는 많이 받아요. 1, 2차 같이 하는 분보다. 왜냐면 또 떨어지냐 이런 소리 들으면 짜증나니까. 지금부터 뭐 2차 열심히 하는 분들은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서 접수 취소하는 거 봤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에 8번, 9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8번, 9번에 있죠. 7일 이내에 접수 취소하면 60% 돌려준다. 54페이지입니다. 시험 시행 공고입니다. 양가로 1번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4페이지 교과서. 그래서 시험은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시험 공고입니다. 시험 공고는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과목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공고합니다. 관보 및 일간신문에. 이번에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90일 전까지라는 표현은 암기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4번 밑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90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토지가 바다 등으로 된 경우 말소 신청 90일 이내에 해야 되죠. 등록 신청, 등록 전환, 뭐 지목 변경 신청 이런 건 60일 이내잖아요. 말소 신청은 90일 이내죠. 60일, 90일 이런 숫자 기억하시라고요.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은 4번에 54페이지 동그라미 1번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해서 시행한다. 그 다음에 2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구분을 하되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때만 2차도 객관식, 즉 1차 시험 방법에 의한다. 따로 볼 경우에는 1차는 객관식이 원칙, 2차는 주관식이 원칙이다.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을 뺀 주택관리사라든지 직업상담사라든지 행정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모두 2차는 주관식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힘들다고 1, 2차 같은 날 보지 말고 분리하자 이렇게 주장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돼요. 주택관리사가 지금 16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주관식 나오는 걸 보니까 채점을 하려면은 논문형으로 해놓으면 채점하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제 7일, 10일 이런 거 딱 숫자는 불변이잖아요.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것만 내고 있더라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내면 안 되잖아요. 답이 애매하게 내면. 뭐에 대해서 논해라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 그냥 딱 답이 떨어지는 게 숫자잖아요. 숫자.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나오고 있다고요. 동그라미 5번입니다.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회입니다. 회.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해라고 하면 X입니다. 해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왜냐하면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앞에서 우리 시험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예외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변호사 등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도 등록할 수 있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X죠? 자격증 안 따고는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55페이지 응시 결격 사유입니다. 오직 시험 못 보는 거 미성년자, 국적, 나이, 학력 제한 없고요. 교도소 복역 중인 자,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시험 다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거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다. 양가로 1번 55페이지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 볼 수 없다. 양가로 2번 부정행위 하면 무효 처분을 하고 5년간 시험 못 본다. 부정행위 5년. 암기 프린트 4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41번에 보면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시 원서가 56페이지에 있는데 57페이지 그 주의사항 5번에 보니까 이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시험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입력을 해보니까 아예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튕겨 나와요. 뭐라고 되냐면 기한은 이미 합격하였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입력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입력하니까.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입니다. 시험의 출제 및 채점입니다. 58페이지 1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합니다. 현실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2번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및 채점상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안 하면 만약에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은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데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명단을 통보되고 나면 통보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암기 프린트 41번에 2번에 있습니다. 41번에 1번, 2번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모두 5년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왼 위에 2번에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1차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2차는 원칙이 절대평가, 예외는 상대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인원이나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절대평가라는 말은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죠. 그래서 올해는 아무 말이 시험 공고할 때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평가입니다. 주택관리사는 2020년부터 상대평가한다고 이미 작년에 공고가 다 나왔어요. 벌써 3년 전에. 우리도 절대평가를 안 하려면 미리 말해야 돼요. 미리. 한 3년 전에는 말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런 예외가 있지만 현실은 절대평가다. 40점 밑으로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된다. 예외, 상대평가할 수 있다. 상대평가. 그래서 2회부터 9회까지는 상대평가했습니다. 2년에 3,000명 뽑는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3,000등까지만 뽑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77점도 넘는 적도 있었어요. 상대평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회부터 9회까지 했고요. 최소 선발 인원, 작년에 비슷하게 올해는 최소 2만 명은 뽑는다. 작년에 2만 3천 명 뽑았기 때문에 올해 2만 명은 뽑는다. 최소. 또는 올해 최소 작년처럼 30%는 선발한다. 2차 응시자 대비. 작년에 31.01%였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만약에 올해 최소 2만 명 뽑는다 했는데 최소 올해 2만 명 뽑는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평균 60점 이상이 3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만 명만 합격입니까? 3만 명 다 합격입니까? 3만 명. 다 합격입니다. 최소만 규정하고 있고 최대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59페이지 합격자 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3번, 밑에 3번 자격증 교부, 재교부인데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교부해야 됩니다. 1월 이내인데 시험에 2월 이내에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1월 이내에 교부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45번에 1번에 있습니다. 45번에 1번. 45번에 1번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생겼냐면 자격증을 위조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어요. 따라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등록 신청을 하러 가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아예 뜨더라고요. 자격증 언제 땄는지 날짜까지 다. 따라서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 없죠.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보면 전부 반납해야 되는 서류, 제출해야 되는 서류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51번 메뉴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자격증 미제출이죠. 왜?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자격증 제출 안 해도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다 자격증 땄는지 안 땄는지 뜬다. 그래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0페이지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자격증 재교부는 처음에 교부했던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받습니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암기 프린터 54번에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54번 보세요. (54번)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동그라미 7번까지가 있는데 6번, 7번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재교부 받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를 낸다. 근데 동그라미 7번에 보니까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자격증을 내지 수수료 내지 않는다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자격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 그 다음에 61페이지 유사명칭 사용금지가 있습니다. 60페이지 4번 자격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입니다.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모두 양도, 대여, 한 자, 양수, 대여 받은 자, 두 사람 모두 다 동일한 행정 형벌, 동일한 행정 처분이 있는데 동일한 행정 형벌에 해당된다. 오죠. 둘 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빌려준 사람, 행정 처분은 서로 다릅니다. 빌려준 사람은 대여한 자는 대여한 자는 행정 처분 대상이지만 대여받은 자는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니죠. 즉 자격증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되지만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이 없잖아요. 형벌은 같지만 행정 처분은 그래서 다르다.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양도 대여하고 똑같은 게 성명 사용입니다. 성명.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 대여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등록증 양도 대여에 해당된다고요.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양가로 3번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대표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부동산 뉴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중개사무소 이름이에요. 신문사 이름도 아니고 방송국 이름도 아니죠. 부동산 뉴스 대표 또는 대표이사, 사장, 회장, 오너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현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돈 된 사람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동업하는 형태가 많아요. 그럼 현업에서는 돈 낸 사람을 사장이라고 부르고요. 자격증 있는 사람을 소장이라고 불러요. 자격증 가지고 그 자격증 걸고 하는 사람을 중개사무소 소장 이 뜻이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뭐 사장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지만 대외적으로 손님 왔는데 명함에다가 대표 이렇게 써가지고 있으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요.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되고요. 또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하는 경우는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이건 대법원 판례고요. 트러스트 부동산은 고등법원 판례. 트러스트 부동산도 쓸 수 없다. 개업공개사가 아니면. 그래서 공승배 변호사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잖아요. 이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으로.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은 63페이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붙이는 사진 보니까 뭐예요? 여권용 사진이죠? 여권용 사진입니다. 모두 작년에
반명암판 사진에서 모두 여권용 사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오늘 한 게 목적,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 4개를 했는데 이 중에서 목적은 시험에 3년에 한 문제 출제되고요. 나머지 용어의 정의, 중개상물 해마다 출제되고요. 공인중개사 제도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방대한 내용 중에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다른 날에 비해서는 가장 중요도는 낮습니다. 근데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천재, 기출 천재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 하고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